자, 인터배터리 2024에 다녀왔습니다.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는 이제 도약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웅성거리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그냥 투자자들 혹은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들, 이렇게 좀 소규모 투자 자문사들에서 방문을 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 증권사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애들을 뭐 PB 이런 애들을 견학을 보냈나 싶을 정도 되게 많았고요. 일반 뭐 대학교에서도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불과 그 과거라고 해봤자 1년 전이지만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된 목적을 가져갔었던 게 에코프로랑 금양이랑 뭐 포스코 퓨처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고 다 방문을 했지만 그 외에 알려지지 않았었던 작년에 발견했었던 민테크 같은 기업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주된 포인트였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좀 사이드에 도는 기업들 중에서 제 이목을 끈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랑 금양 가져왔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조재필 교수가 내일 몇 시죠? 내일 2시 반쯤에 회의가 있어요. 여기 그 비용이 좀 비쌉니다.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해요. 여기서 이제 주요 인사들을 데리고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469 배터리를 공개 시연을 했지만 이거 관련돼서 조재필 교수가 직접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이게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HN 관련된 설명들을 드릴 거고요. 사실 뭐 에코프로 BM이나 머티리얼즈나 뭐 CNG나 직원들 다 계시긴 했는데요. 뭐 딱히 궁금한 거 없었어요. 뭐 코스피 이전 알아서 할 거고 BM 아직도 뭐 순항 중이고 제가 궁금했었던 건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오늘 질문했었던 것들을 좀 요약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HN의 전지재료 사업 준비 현황을 보면 투자 시작을 23년도 2분기에 이미 했고 4분기에 공장 착공을 했고 작년 말에 했고요. 그래서 24년도 2월 중으로 공장이 완공, 아니 2분기 중으로 공장 완공을 하고 생산 개시를 원래 4분기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들었던 내용을 보면요. 정확히는 9월과 10월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막바지와 4분기 초반쯤으로 될 것 같다. 그럼 아시다시피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대화했던 분이 연구원이고 이 정확한 뭐 재무나 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긴 하는데 이게 생산 개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전에 계약을 체결을 할지 혹은 레디메이드 해놓고 그 다음에 팔게 될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미리 만들어 놓고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팔게 된다면 매출이 찍히는 게 이르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완공은 3, 4분기에 되는 게 맞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매출 찍히는 게 내년이 되냐 아니면 3, 4분기 전이 되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주를 하냐 아니면 후수주를 하냐 이걸 질문했던 건데 모른다고 하십니다. 일단 내용들을 좀 보면 최소 월 도가니를 20만 개랑 도펀트를 100톤을 생산을 한다고 해요. 원래 기존의 계획이 도가니의 수명을 50%에서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가니를 한 달에 한 번 갈아 껴야 된다 쳐요. 근데 이게 50%에서 100%면 한 달 반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갈아 끼면 된다라고 단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좀 궁금했던 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교체 주기가 되게 느려지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된 도가니를 생산을 했는데 HN 입장에서는 교체 주기가 조금 더 텀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도가니의 수명이 50% 100% 증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도가니 가격을 올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니까 이거 관련돼서 지금 단가 협상 중이래요. 되게 열띠게 단가 협상을 하고 있고 현재 주요 고객사로 잡고 있는 건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 외에 외부 매출 발생할 수 있는 걸로 해외 양극재 기업을 컨택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럼 기존의 BM과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인가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BM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양극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BM이 1등이긴 한데 BM을 뒤따라오고 있는 해외 양극재 기업. 그 리스트를 좀 보면 뭐 해봐야 얘네죠. 뭐 니치아, 유미코, 바스프, 창미안 리코, 스미토모 뭐 이런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도가니를 팔게 되는 HN 입장에서는 도가니 판가는 무게냐 수명이냐 개수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수명을 늘렸는데 만약에 교체 주기가 조금 더 텀이 길어지면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진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인데 회사 측에서 원하는 건 수명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쓰던 게 한 달 반이 됐어요. 그럼 기존에 10,000원 팔던 거를 1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에서 15,000원 되는데 그와 동시에 비용도 똑같이 증가하냐 물었더니 비용 증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비용 증가는 50%의 수명을 증가시키면 50%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정도의 비용이 요구가 되는데 그 적은 비용으로 수명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수명만큼 판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HN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HN 측에서는 우리 수명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고, 왜냐면 당연하게 팔고자 하는 애들은 비싸게 팔고 싶을 것이고 사는 애들은 싸게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무게 기준으로 하자 아니면 개수 기준으로 하자 그러고 있고, H는 수명 기준으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게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가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가니 물론 중요한데 도가니에 어떤 양극재를 담냐에 따라서 해당 도가니가 얼마나 수명이 보장되는지도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명이 50%에서 100% 증가한 도가니가 있다라고 쳐요. 여기다 A 양극재 넣었을 때는 한 달을 썼는데 B 양극재 넣으니까 20일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C 양극재 넣으니까 두 달, 세 달을 쓰는 겁니다. 양극재의 유형에 따라서 수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했죠. 그러면 도대체 그 스탠더드가 뭐냐? 수명이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표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거를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BM 양극재가 제일 빡세대요. BM 양극재가 정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BM 양극재가 근데 사실은요 제일 빡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M 양극재가 빡세다는 게 뭐냐면 BM 양극재가 다른 양극재들에 비해서 도가니를 가장 많이 마모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BM 건데 BM 표준에 맞추다 보면 다른 기업들은 어련히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가니 전액 첨가제, 전액이 아니라 도펀트입니다. 도가니 도펀트 전액 첨가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주력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회피하시더라고요. 여튼 내일 이제 금양 관련돼서는 뭐 조재필 교수님과 또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 오늘 요약 주신 저 내용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요 내일 4시, 내일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조재필 교수가 오늘 발표를 한 469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요때가 가장 주요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금양 안 팔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랑 금양 이거 외에도 내일 아마 금양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내일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할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은 HN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성일하이텍, 제가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여쭤봤다 했잖아요. 오늘 현장에 가가지고 성일하이텍 관련돼서 헝가리에서 가동 중단 명령 받은 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이슈가 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일하이테크가 거기서 견제를 받았던 게 정치적 어떤 이슈가 있다. 심지어 그거 혹시 뭐 헝가리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헝가리 정치 외교 이슈 말하시는 건가 하니까 그게 아니라 국내 야당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갸우뚱하니까 말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거는 뭐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헝가리에서 지금 성인하이텍이 가동 중단 명령 받은 건 팩트지 않냐. 그래서 지금 성인하이텍은 이걸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헝가리 쪽과 컨택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가? 그러니까 헝가리 쪽과의 법률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인하이테크 자체적으로 내부 스탠드 규율을 맞춰가지고 헝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었는데 뭐 둘 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여름 중으로는 이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성일하이테크에 관심이 있긴 있어요, 저도. 꼭 필요한 분야긴 한데, 그렇게 확 번뜩이는 느낌을 받진 못했다. 요게 좀 솔직한 후기입니다.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도 좀 제가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4695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제 전시를 한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 필요가 있었다. 조금 더 안쪽보다는 복도 쪽에다가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톡방에서 설명드렸는데 대부분의 그 금양에 계신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메이저 회사들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을 스카우트해 왔기 때문에 나이대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좀 젊은 피를, 그 젊은 힘을 갖다 넣어주는 게 류대현 과장님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류대현 과장님 보면서 저분 일 잘한다 싶더라고요.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고 해외 바이어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류강지 회장님은 이제 좀 상남자처럼 가서 돈 빌려오고 류대현 과장님이 이런 실무적 부분에서 뭐 협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늘 발표 나왔지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싱숭생숭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뭐 제 기준에서는 크게 뭐 대단한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허리가 되게 아픈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사실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 제가 팜플렛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정말 감흥이 없어가지고 뭐 동원 시스템즈 이런 데도 갔다 왔는데 다 그냥 냅뒀어요. 딱히 팜플렛을 읽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방문을 하면서 조금 최근에 좀 루즈하게 좀 보냈어요, 시간을. 왜냐면 연초에 좀 쉬엄쉬엄 갈 거고 노잼일 거다. 3월 달부터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말 연초를 제가 좀 쉬쉬 보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방문을 해보니까 공부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재필 교수님의 최근 논문들을 한번 뒤져볼 생각입니다. 제가 SMLab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금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HN 쪽 관련돼 가지고 좀 뒤를 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도펀트랑 전해익 첨가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있죠. 도가니 월 20만 개 도펀트 100톤 요걸로 대충 매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매출 추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월 요 정도면 뭐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